지난 20일 날 박상용 검사가 정말 우리가 상당한 국민들이 와 시원하다. 아니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나 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24년 4월 4일에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화영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어회 먹고 회덮밥 먹고 소주 먹었다. 그래서 난 진술 회유 당했다. 그때로부터 지금 2개월이에요. 예. 2년 2개월 동안 사람이 이렇게 시달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시달린 우리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한 이화영 씨가 위증죄로 4개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네. 네,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뭐 사실 기뻤다기보다는요. 네. 사실관계는 원래 그 전부터 확인이 여러 번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국민참여 재판으로 확인됨으로써 네. 국민들께 어떤 이것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허위였구나라는 네. 것을 좀 확신시켜 드리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재판을 참여하셨던 배심원들이 네. 그래도 현명함을 발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왜 어떤 예. 의미에서 열악하다고 보세요? 제가 사실은 지난달 말부터 거의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SNS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혹여나 제가 배심 재판에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네네. 이야기가 나오거나 뭐 배심원들이 그게 실제 영향을 받을까봐 제가 되게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실제 거기 가서 증언을 해보니까 예.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배심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배심 재판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기 예. 때문에 배심원들을 완전히 혹사시킵니다. 예. 예를 들면 2주간 보통 사람들을 자정까지 심리에 참여시킵니다. 그거는 일반 법조인들도 사실상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그렇죠. 절대로 그 어떤 증언에 대해서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예.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사실 변호사였잖아요. 제가 참여 재판 저도 해봤거든요. 예, 예, 많이 예. 해봤는데 네. 최장 재판은 제가 했을 때 그때 새벽 2시까지 한 재판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제가 임신한 몸을 해서 예. 그게 정말 최장 재판 기억하는 최장 재판인데 열흘이라는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열흘 사실이네요. 매일같이 거의 자정까지 했고요. 역대 최장급으로 네. 지금 거의 기록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나오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마지막 판결은 새벽 3시 막 이럴 때 했어요. 새벽 마지막 3시. 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약에 저희 조사도 9시 넘으면 조사 못하게 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9시까지 조사하는 것도 6시 이후에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또 그렇죠. 보고서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새벽 3시에 만약에 자백 받았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그 자백이 뭐 신빙성이 있느니 없느니 뭐 강압을 했느니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을 네.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라 남이 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합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장 기간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예. 왜 이게 최장 기간이 됐을까요? 이렇게는 재판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심 재판의 뭐 발상지가 영국 아닙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로는 배심 재판 못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도 못 하게 해요. 오. 왜? 금요일 오후에 했다가는 배심원들이 이거 빨리 하고 집에 아, 가고 싶은 놀러 그런 가고 심리가 싶다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요일 오후가 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네.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판결을 해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오후가 아니라 그때가 토요일 새벽 3시 아니었나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혹사시켜가지고 네.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재판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렇게 배심원이 하는데 배심원이 존다. 그랬을 경우에 배심원 판결이 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네. 논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재판을 뭐 방청한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배심원들 중에 상당수가 좋은 게 있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니 근데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건 잘못이 아니라 12시까지 계속 당연하죠. 아니 판사들도 졸아요. 그렇게 네. 하면. 네. 예. 근데 그걸로 해내서 뭔가 재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정 사람들이 어떤 몰고 가는 것이나 어떤 재판장이 몰고 맞죠. 가시는 거에 그냥 휩쓸려 가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 무죄라든지 뭐 7대0 뭐 무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네. 되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것만은 연호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네. 판단해 주신 거에 그 현명함과 어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떤
현명을 진짜로 지혜를 발휘해 주신 점, 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저는 보면서 야 이게 기본적으로 여론을 좀 끌어들여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형에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두고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이 최소한 반반으로 나눠져 네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국민 참여 재판을 일부러 신청을 했었고 받아들여 주고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골대를 굉장히 저는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아, 나 이거 안 해. 나 골대 저쪽 너무 골대 좀 늘려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원칙을 이게 과연 이 국민 참여 재판이 들어갈 문제인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골대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박상용 검사에 대한 그 연원 술파티 네. 그 주장이 지금 야 너 거짓말이잖아라고 사실은 법이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네. 또 말씀드릴게 자료 자체가 네.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어떻게 제공돼 있습니까?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아주 일방적인 입장만 담겨져 있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보고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작 그걸 가지고 수사를 했던 그 수사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서울고검이 연어술 파티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된 점, 네. 그리고 이화영 씨가 실제 거기에서 서울고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못 받은 점이 있는지, 네. 왜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았는지, 네. 이런 식의 저에게 굉장히 유리한 자료들. 왜냐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그 서울고검이 저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는데 그 징계가 결국에는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징계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고검 자료는 저는 굉장히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래가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아니 자료 자체가 전체가 들어가야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자료 중에 일부만 들어가서 이화영 씨 입장만 들어간 걸 가지고 지금 배심원들을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심지어 서울고검은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씨가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거기에 신빙성이 있다는 자료는 또 제출을 했어요. 그걸 굉장히 저 언론들에도 아주 대서특필했어요. 예, 그 그리고- 이화영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 그리고 네. 그게 그 소송 자료가 그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유출돼서 네. SBS 단독으로 나왔죠. 맞습니다. 그런 식의 일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료도 배심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출석해서 보니까 일단은 이 진행 자체가 오정보나, 원래 배심 재판에서는 오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재판장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배심원들은 그냥 보통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과 사실과 그다음에 의견의 구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있고 없고의 구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판단 능력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걸러주고 네. 정말 사실 판단해야 될 것만 판단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어떤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오정보가 그냥 다 현출이 되고 그거에 다 노출이 된 채로 판단을 해야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 법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 말만 듣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을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어야 네. 사람이 이거는 전인적으로 네, 판단해서 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 맞아요. 그 거짓을 말한다고 네. 얘기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배심 재판 어떻게 돼 있냐면 배심원이 검찰 측 뒤에 있어요. 아. 그래서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뒤통수를 보고 네.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들은 얼굴을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검사가 물을 때는 증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변호인이 물을 때는 증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예. 검사석 뒤에 있으면은 이게 증인석이 보통 재판장하고 마주보는 그 그렇습니다. 자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네. 저 변호인 측이 물으면 증인은 변호인을 보고 있죠. 그러면 뒤통수가 보이죠. 네. 변호인 측 얼굴과 증인의 뒤통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변호인이 물어봤을 때도 증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배심원이 있고 증인석이 판사석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배심원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렬직관. 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가장 증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내용에 있는데, 지금 우리 배심 재판은 아니 변호인이 물을 때는 변호인 얼굴만 보고 저 증인의 얼굴을 못 보게 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증인석을 제가 좀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증인석 옮기려는데 증인석이 고정돼 있어서 못 옮기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 마이크를 두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제가 설령 이쪽을 보더라도 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마이크의 얼굴을 가까이 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필요 없는 내용은 얘기하고 좀 중요한 내용은 제가 배심원들을 보고 답을 했습니다. 원래는 변호인을 보고 답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요. 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일반 증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모르죠. 없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심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배심 재판이 이루어질 거면 애초에 이것을 배심 재판을 회부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배심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육체적으로 열악하고 정보가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네. 그다음에 허위의 정보가 막 노출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 언어술 파티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 예, 연어 예. 술 파티가 결과적으로는 유죄가 네네. 났지만은 4대 3이잖아요. 네. 한 사람만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이게 그렇죠. 무죄 날 뻔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예. 지금 우리 네. 구독자님들도 나는 3명이 이걸 진실이라고 믿을 줄 알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네. 어떤 누군가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3이고 4대 3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네? 실질적 무죄?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합의제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4대 3이 아니고 네. 재판부가 3명이었는데 재판부는 그러면은 유죄 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7대 3이 되겠네요. 그 정확한 그렇죠. 그 논리를 보면 네. 7대 3이면은 그러면 괜찮잖아요. 예. 7대 3이고 그다음에 그 합의제 기관에서 뭐 한 표가 뭐 어떻게 돼서 그랬다? 그렇게 치면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는 다 낙선자들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네. 상당 반대표가 반대표가 너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 낙선자들이 예,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네. 네.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들은 실질적으로는 다 그러면 통과가 되지 않고 네. 그 무법인 법입니까? 그 실질적 무효인 법률을 실질적 무효죠. 왜? 그러네요. 아니 야당의 상당수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합의제 기관에서 그런 식의 논리는 예. 예, 전혀 맞지 않고 그럼 서영교 의원도 실질적 그 의원님이 아니겠네요. 아니 지금 저 현장 검증도 했잖아요 배심원들이. 네, 네, 네. 그런데 여기 현장에까지 가갖고 다 지켜봤고 뭐 이를테면은 소주 4병을 옮겨 담고 그다음에 반입해서 술 냄새를 숨긴 채 마시고 그다음에 흔적을 치우고 이거를 완벽하게 저 구현을 하려면 한 진짜 확률이 0.4%다 뭐 이런 현장 검증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이게 연어수 파티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네. 실제 어떤 사안을 해보든 정치적 사안이 만약에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한 거의 뭐 40% 이렇게 그럴 것 애초에 같아요. 갈려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캐스팅 보트가 한 20%에서 갈리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4대 3이 된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이화영이 거짓말을 안 했다더라라는 이 보고서 네. 그리고 이제 재소자 증언 이것 때문인데 네. 이것도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 연어술 파티가 유죄가 나니까 뭐 김광민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이제 또 김어준 이래 방송에 나와서 자 항소심에서 고검에서 자료 제대로 냈으면은 이거 뒤집힐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자료를 네. 애초부터 제출을 해달라고 제가 총장 대행한테까지 요구를 했었고요. 예, 애초부터. 그리고 당연히 그 자료는 뭐 유불리에 관계없이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사실은 지금 그 법무부에서 그 특별정범팀의 자료가 제출된 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원래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고 서울고검으로 넘긴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부가 그 내용을 네. 갑자기 홀랑 제출한 겁니다. 문서 제출 명령, 그러니까 문서 송부 촉탁에 의해서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야죠. 만약에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전체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어야죠. 아, 예. 골라서 했다. 예. 만약에 제출을 할 거였으면 전체 자료를 제출 받았어야죠. 네. 그리고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이 문서 송부 촉탁받아서 법무부만 지금 제출을 하고 서울고검이 제출이 안 됐다고 하면 법무부 제출 자료도 증거로 쓰지 말거나 네. 아니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그 서울고검 자료를 제출 받았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징계 요청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징계 청구된 거에서는 연어술파티가 빠졌다는 부분. 그 그렇죠. 자료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한테 뭐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지금 다 들어간다? 저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욱더 저는 연어술파티가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검사님이 정성호 장관님 네. 저격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네. 어제 저녁에 이제 바로 네. 지금 좀 올렸는데 네. 무슨 내용이었죠? 장관님한테 이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다. 예. 장관님 원래 검찰을 상대로 과거에 대해서 자성하라 이거 네. 강조하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네. 연화수파티 의혹 조작한 거 사과하라. 네. 그리고 지금 박 검사님한테 걸려 있는 무기한 직무정지 네. 이거 취소하라. 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름도 길어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이거 한 번에 읽기도 힘들어. 이거 즉시 해체하라. 이제 네.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네. 야, 근데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돼요? 기한도 설정을 했어. 자, 시간 일주일 줄게. 드린다. 일주일 줄 왜냐면 테니까. 네. 항상 묵묵부답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얼마나 SNS를 많이 하세요. 네. 예, 이스라엘이랑도 막 싸우시고 그러시잖아요. 해외 순방 가셔도 맞아, 막 맞아. 맨날 새벽에만 올리시던데. 예, 그리고 뭐 네. 저한테도 이 내용이 촉발된 게 100% 사실이다. 본인께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뭐 동네 건달도 안 할 짓이다. 아. 그 다음에 저에게는 직격으로 살인 납치 강도보다 맞아. 더 나쁘다. 아 맞다. 이렇게도 진짜 맞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네요. 무시한 얘기를 많이 예, 했어요. 예. 진짜.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이렇게 조작된 거라고 나왔으면 네.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네. 특히 이거의 어떤 조작의 장본이신 네. 그 정성호 장관께서도 네. 사실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기한을 어쩔 수 없이 정해 드린 거고요. 어차피 묵묵부답하실 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과거사 위원회 뭐 인혁당 싸움이니 뭐니 뭐 온갖 거를 다 자성을 하고 검찰의 자성을 요구하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것부터 자성을 하셔야죠. 음. 예. 그리고 적어도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 이화영 씨의 물론 뭐 정성호 장관이 하시는 게 아니지만 네. 예, 우리 검찰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화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포기하게 해야 됩니다. 유죄를 인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직무정지, 무기한 직무정지. 아니 직무정지라는 것은 임시조치인데 지금 정직 2개월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무기한이 되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 이상 이제 받은 거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네. 수가 있습니까? 월급은 그리고 나옵니까? 월급은 기본급만 나오죠. 기본급만. 예. 아. 그런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직무정지가 된 것도 사실 그 선서 거부를 한 거에 대한 보복적으로 된 거였거든요. 아, 예. 맞아, 맞아. 그 전에도 저에 대한 징계 사유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직무정지 사유가 없다가 네. 선서 거부하니까 바로 직무정지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원래 직무정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회자되고 있는 어떤 징계 조사와 굉장히 네. 부적절할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성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범죄 비위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회자되는 것 그렇죠. 자체로 수사를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수사였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보이스피싱 얼마나 중요한 수사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거 당한 사람들은 빨리 처리돼서 돈 받아야 되거든요. 집이 조금이라도. 풍비박산돼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사유랑 제 보이스피싱 수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왜 못하게 합니까?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 너무 많고요. 네. 제가 지금 길러진 지금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정성호 장관 게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맞아요. 어쨌든 세금으로 길러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 지금 못하게 하고 네. 지금 제가 직무정지하고 여기 이루고 있고 정성호 장관이랑 이렇게 대거리하고 뭐 연어 술파티 같이 이런 거 할 일입니까? 네. 빨리 지금 보이스피싱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건 지금 너무 많은데 왜 그 수사 못하게 합니까? 예, 예. 빨리 해제하고 네. 저 기다리고 있는 사건 많으니까 아, 네. 검사로 복귀하게 해주세요. 네. 일하고 그리고 싶다. 그리고 네. 도대체 검찰 인권 존중 미래 위원회가 뭡니까 도대체?
왜 말 좋은 말 다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모아서 아니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 해가지고 또 연어술 파티를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예. 그만하세요. 그걸 해가지고 검사들 거기다 또 뽑아가지고 간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검사들 예. 국민 사건들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왜 검사들 다 뺏어가지고 지금 자기 사건 또 조작하는데 씁니까? 맞아요. 예,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당연한 요구고 제 요구가 없더라도 네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것은 네.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이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실상 국민에 대한 배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물을 거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저는 법적 조치를 물을 생각입니다. 일주일 내에 네. 답을 안 할 확률을 저는 99%다 저도 이렇게 예, 보고 뭐 있는데. 원래도 답을 계속 안 네. 하시잖아요. 네. 예, 오늘도 보니까 SNS에 완전히 뭐 유체 이탈로 무슨 박성재 장관에 그러니까. 대해서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임 장관 뭐 대신사가 이런 거 예. 잘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뭘 네. 자꾸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 대신 사과까지 하는데 본인 사과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신사가만 하는 거지. 어. 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답이 없으면은 법적 조치도 고려를 네. 해보시겠다. 네, 법적 조치 할 겁니다. 네. 저는 뭐 저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네. 그리고 구자연 총장 대행, 네. 그리고 정용환 지금 서울고검장 대행, 네. 그리고 곽영환 저 서울고검 감찰부장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와, 서늘하겠다. 아, 그러니까. 네. 네. 아, 이게-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울산 분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사건이랑 이 사건이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허황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연어술 파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의자가 주장하기 때문에 네. 제가 검사로서 왜냐하면 피의자가 허위 설사,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 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응을 못 한 건데 네. 그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 공무상 비밀 누설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도 한 것에 대해서는 네, 네, 네.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도 할 겁니다. 네, 예, 국가배상 예, 청구까지. 국가배상 청구 예. 대한민국이랑 같이 해서 그분들 네. 공범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저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형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형사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형사 고소 해봤자 네. 그 불송치를 빨리 해가지고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아. 그리고 형사소송은 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 민형사 먼저 동시에 안 한다. 하고. 예. 아. 왜냐하면 제가 민형사 동시에 이미 네. 저 대변 사건에서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년째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사실 이게 예. 형사가 먼저 나오면 그거로 손해배상했었는데 요새는 거꾸로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예. 형사가 안 돌아가니까. 예, 예. 네. 예, 그분들 뭐 지금 철저하게 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 일주일 드릴 테니까 네. 많이 논의해 보시고 네. 안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오. 예 소송을 하셔야 될 거고 저는 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구조를 잘 아시니까 네. 이거 민영사 동시에 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민사 먼저 가겠다. 이런 네. 전략까지 또 구체적으로 세우셨네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할지 네.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충분히 저 전략을 세우시고 네. 예, 그에 대해서는 하기 바랍니다. 예.